자, 윤꼰대 첫 야외 촬영 주제는 보험 설계사 하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아, 좋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잡아봤고, 우선 보험 설계사 하면서 내 집 마련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무조건 가능하지. 무조건 가능한데 내가 보험 설계사를 왜 하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 자,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건지가 명확해야지만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의 어떤 강도와 압도적인 양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게 없는 거야. 9-6 뭐야? 직장인. 그렇지. 우리는 세븐일레븐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어떤 작업 강도, 업무의 양을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9-6 혹은 9-5 문제가 많다는 거지. 이번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었죠? 이번 교육. 리더분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 본부에는 이제 중간관리자랑 FC들 교육을 했는데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어렵고 피곤하고 고통스럽지.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게 똑같은 평균을 하고 싶으면 그만큼만 하면 되는데 집을 사고 싶다? 내가 인서울, 뭐 강남은 아니더라도 인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다? 분양이 아니라 매매를 하고 싶다? 그렇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업무의 양과 그 다음에 본인이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한 짜임새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막연하게 사고 싶다,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좋은 휴식을 누리는 거지. 그러면 주변에 내 집 마련한 설계사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지. 두 가지 케이스인데 거의 20년 가까이 일하시면서 몇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뭐 단기간이라 말하면은 5년에서 뭐 10년 사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아파트를 매매한 사람도 있고, 또 누구처럼 살 수 있지만 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반대로 내 집 마련은커녕 빚을 지는 설계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 너무 좋다. 쉽고 간단하게 어떤 잭팟을 터트리기 위해서 로또처럼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 다른 데 좀 투자를 하거나 다른 데 좀 돈을 굴리거나, 그러다 보면 이게 내 돈이 까여가고 자꾸 이제 돈을 빌리거나 금융권에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보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선택지가 없고 여기서 생활비가 나와야 돼. 갈 데가 없어.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느리더라도 거북이 전법 차근차근 왜 정책 자금이니 컨설팅이니 교육 1,500만 원 막 2,000만 원 막 들여가지고 그거 하고 교육을 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좀 뭔가 투명하고 클린하고 깔끔해야 된다는 거야. 일을 내가 보험 설계사라 말을 하고 거기서 내가 내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을 보면서 건전하게 갈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똑같거든. 전화 돌리거나 똑같이 온라인으로 이제 문의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녹록지 않은 거야.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입사를 했을 때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어떤 목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조금 뒤에 놓고 현재 내 입에 풀을 치려야 되니까, 현재 나의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에너지를 응축해서 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핵심은 내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분위기라는 거야. 조직 문화가 되게 중요해. 이를테면 사수를 잘 만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사수를 잘 만나거나 운이 좋아서 내 옆자리가 좋거나 그 조직의 누군가가 정말 성실하고 세븐일레븐을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다. 빚을 지는 경우가 요즘엔 그래도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허세,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척, 홀랑 월 1,000만 원 몇 달 벌었다고 갑자기 막 시계가 바뀌고 차가 바뀌고, 그런 게 과연 바람직한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질문에 있었는데,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보험 설계사분들이 자신의 그 급여 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올까요? 그걸 공개해야지 낚시가 되니까. 낚시라는 게 어떤 걸까요? 누군가가 혹해서 아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얘처럼 하면 되겠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벌겠네가 그려지니까 명확하게. 그걸 보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괴리감이 전 느낄 것 같아요. 박탈감도 있고, 혹여나 그것 때문에 정규직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있지. 보통 이제 10% 20% 원칙?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진짜 능력이 되는데 충분히 그걸 탈 수 있는데 좀 줄이는 거야. 기존에 이제 A 정도 타려고 했으면 내 자산에서 10% 20% 정도 되는 규모로 줄여서 차를 타는 거지. 예를 들면 그게 훨씬 더 리스크도 덜하고 안정적인데, 이제 내 수준보다 10% 20% 아니라 120% 200%를 써버리니까 그 순간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그게 굉장히 좀 악습이자 병폐지. 특히 젊은 애들.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는데 생각만 잔뜩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첫 번째는 사고방식 자체가 글렀다. 왜냐면 그런 애들은 아마 시험 기간에도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선생님이 정해준 범위를 아마 최선을 안 해봤을 거야. 그게 다 살아오면서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아프더라도 학교 가서 조퇴를 하는 게 낫지 그냥 자는 애들도 많잖아. 내가 말한 거는 그 정도의 정성을 말하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미,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일도 대충 하면서 많이 벌고 싶다 DB 탓만 한다? 어디는 DB 좋더라? 근데 걔네들은 사고 방식, 즉 인성, 품성 자체가 그릇된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릇된 어떤 사수나 그릇된 조직을 만났어. 그러면은 점프를 해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과 그렇게 하고 있는 조직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런 거를 제외한다면 좀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절실함이 없는 거야. 절실함이란 뭐냐면 내가 힘들었던 기억, 내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계속 연소가 될 수 있는 자원이 남아있는 거야. 왜냐면 연료가 다 타버리면 움직이지 않잖아. 근데 그 연료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네. 세 번째는 기본적인 노력 자체가 없는 거야.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 노력을 하고 싶지도 않고 땀방울을 흘리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건 올림픽 나가는데 선수촌에 합수 훈련을 안 하는 거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입사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게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우리 회사라고 치면 버틸 수 있는 근원은 뭐냐면 사고 방식이 그나마 된 거야. 초보 미경력자라도 하더라도 울며 불며 버티잖아. 해 나가잖아. 그건 뭐냐면 같이 끌어준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첫째 딸보다 지금이 성장한 거를 보여지는 거야. 자기가.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이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적은 분들은 혹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 또 첫 번째는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조금 부족하거나 수정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못 고치는 거야. 피드백이 안 되는 거지. 빼거나 줄이거나 없애거나 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내가 개선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뭘 내가 부족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본인이 바닥인데 바닥인지조차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어줍지 않게 좀 하거든? 근데 한 번, 두 번, 몇 년에 그 실력이 아니야. 운이야. 근데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그렇게 했다는 건 실력이야. 그게 꾸준함이거든. 근데 대표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결과값도 못 내는데 민기적거리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나 마인드를 보면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가장 핵심은 고생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미래가 어떻다? 암울하다. 이 과정을 버티는 현실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현실적인 노하우는 솔직히 끈기,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글을 쓰든 대면을 가든 상담을 하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 연습하기로 하고 공부하기로 하고 실천하기로 했어. 그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리스트를 촘촘히 만들어서 내가 끝까지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계약이 나오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실적이 나오게 돼. 그거는 뭐냐면 내 연습과 노력과 끈기로 인한 경험들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당장 다음 달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도 왜 그게 가능해지냐면 내가 성장하는 게 느껴진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되겠다가 보여진다니까. 그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자의에 의하든 우리 넘사벽 본부처럼 타의에 의하든 그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이번 달 좀 부족하고 다음 달 조금 힘들어도 보여. 왜? 분위기가 그렇고 내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장하는 게 느껴져야 돼. 느리더라도. 그리고 그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레벨업을 할 때 더 힘들거든. 근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야. 오늘 주제가 보험 설계사 하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인데 보험 설계사는 다른 영업직에 비해 내 집 마련하는데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유리한 점도 있지. 소득에 천장이 없으니까 유리한데 반대로 말하면 이게 많이 버니까 갑자기 뭐가 되냐면 소비가 많아져. 그리고 저축하는 애들이 드물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벌었을 때 저축을 하거나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잘 쓰는 거야. 맛있는 거 먹고 술 종류도 달라지고. 근데 그게 내 레벨이 아니거든.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게 내 수준에 맞게 내 주제를 알고 계획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럭키펀치 몇 번 맞으면 주제가 없어져.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나중에 쉽게 더 빚을 얻게 되는. 왜? 나는 벌 수 있다 생각하거든. 근데 실력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못 벌어. 소득이 생기면 재테크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언을 해주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 설계사 이 포지션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재테크는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중에 내 일에 대해서 프로페셔널, 내 업에 대해서 어딜 가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은 재테크할 시점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가장 좋은 투자는 나에 대한 투자다.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 개발이다. 자기 개발에서 일에 대한 어떤 본질, 업의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키려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돈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시간에 대한 투자, 그거 먼저 하시고. 근데 나는 이미 인정받고 이제 재테크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아마 자기 생각이 있을 거야. 내가 살 집부터 먼저 마련을 하든가, 내 자산을 조금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에 뭐 할 것인가. 그래서 공식적이되 한 방을 노리지 않고 내가 공부해서 얻어갈 수 있는 재테크는 좀 필요하지 않나.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성과만 바라보고 결과만 바라보는 사람보다 과정을 바라보고 성장을 바라보는 어떤 영업인이 되면 본인의 다음 달 1년 뒤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파악한 자영업자 수가 563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 사업자 91만 819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도 영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현상이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원인은 무엇이라고 좀 보시나요? 궁극적으로 본인이 뭐 음식 장사든 판매업이든 거기에 대한 준비나 지식이나 내가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소양 자체가 부족했던 거고, 또 하나는 자기 돈을 그렇게 투자해 가면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노력과 공부와 파고 들어서 어떻게든 이루어내겠다는 그 집념, 나는 없다는데 한 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야? 나인식스. 미숙하지만 미친듯이 진짜 내 인건비 안 나와, 쏟아 부어서 천천히 가는데 성장하는 게 보이게 할 자신이 있다, 그런 경험이다. 그런 사람 안 망해. 근데 매사에 대충대충 적당히 살아왔어, 가게 오픈했어, 그런 사람들이 깔아주는 거야 밑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할 마인드와 멘탈리티를 갖고 있냐 이거지. 이 설계사분들께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조언 혹은 방향, 이런 것들을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오늘은 좀 예화를 좀 하나 들어드리고 싶어. 사막에 양치기가 있었어. 양치기, 말이 양치기지, 나이가 이제 지긋이든 60대 후반. 근데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 청년이 이제 뭐 일이 있었나 봐. 계속 지나가는데 뭔가 이 양치기가 지팡이로 계속 사막에다가 뭐가 꼭꼭 뭘 누르는 거야. 뭐 하세요? 그러니까 사막에 물도 없는 도토리를 신고 계신 거야. 이 청년이 이제 1년 뒤에 지나가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햇빛만 비치는 사막에 또 그 도토리를 또 신고 있는 거야. 근데 3년째 갔는데도 그걸 하고 있는 거야. 4년째 왔더니 대나무 묘목 숲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고 그 중에 2만 개가 싹을 텄고 그 중에 1만 개는 쥐가 갉아먹었대. 망그루가 솟아올라서 5년 뒤, 6년 뒤, 7년 뒤 찾아갔을 때 그 사막에 숲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나무가 생기고 묘목이 자라니까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마을이 되었다는 거야. 그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보험설계사를 내가 생각하고 집을 사야 되는데 막연해. 해야 될 일을 의미 있게, 생각 있게, 성찰이 있게 수행을 하고 피드백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성장할 수밖에 없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여러분의 5년, 10년 후를 나는 보증할 거라고 생각을 해. 힘드신 여러분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가 같이 일하지 못하지만 저의 어떤 이런 간절한 울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에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업 환경에서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